네, 오늘은 그 대학 심리상담센터의 이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참고해서 제 이야기를 제 생각을 이렇게 남기고자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요즘 목 상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지친 상태라서 좀 쌓여 있는 글들을 라디오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. 조금 스스로에게 아쉬운 상황이네요. 어쨌든 지금 현재 여전히 젊은 10대, 20대, 30대 가장 높은 사망률 원인은 이제 자살인데, 대학 내 그런 심리상담센터는 열악한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시설이 열악하다기보다는 이제 지원이 그만큼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.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.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생 시절에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 상담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상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질문지를 작성하고 나서 바로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데,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부분을 이제 바로 확인을 사살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게 되게 마치 사주나 이런 걸 봤던 것처럼 마치 무당한테 뭔가 내 상황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확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만큼 이제 질문지가 작성된 그 질문지가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거죠. 제 심리 상담이. 근데 저는 사실 상담센터에서 크게 얻은 건 없었습니다. 그냥 제가 우울함에 빠져 있구나, 그냥 취업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내 책임으로 인해서 우울한 인간이 돼버렸다, 이 정도 사실만 확인하고 돌아갔고, 결국 저는 좋지 않은 선택을 했죠.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살아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겠죠. 상담센터는 결국 기계적으로 그 상담을 할 뿐인 것 같았어요. 왜냐면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던 게, 그 상담사께서 이제 저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시를 들면서 좀 몰아세우더라고요. 얼마를 주면 너는 직업에 관계없이 이 안정적인 직업을 택할 거냐? 100만 원, 200만 원, 500만 원까지 가시더라고요. 제가 한 500까지 가니까 머뭇 할 수밖에 없죠. 사실 그때 와서 생각하면 제가 좀 욕을 쓰면 안 되는데, 아니 씨발, 근데 500까지 불러버리면 어떤 사람이 그걸 택하지 않을 건가요? 물론 좀 뚝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막 억대 연봉을 갖더라도 정말 자유인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하지만, 제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지만, 그런 식으로 마치 베팅하듯이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엔 1000만 원까지 올릴 기세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머뭇머뭇하니까 거 봐라, 안정적인 유연이다 하면서 상담을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그때는 우울하다 보니까 별로 기분이 뭐 나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,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이없는 방식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제가 올 초에 받았던 심리 상담 맛보기만 받았는데도 그때 너무나 좋았고,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는데 굉장히 큰 단초가 되셨던 상담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만큼 상담의 질 자체가 대학 상담센터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이제 기사 내용에도 보지만 계약직에다가 그러니까 열악한 처우인 거죠. 그러니까 그분들도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도 경력도 짧은 상태에다가 또 페이도 좋지 않고, 그러면은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더 클 테니까요. 그분들도 4년제 심리학과 나와서 아마 석사 이상 땄었을 거고, 그 수련 과정 같은 것도 있을 텐데, 근데 처우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. 그분들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. 근데 뭐 어쨌든 좋지 않은 경험을 했었고, 뭐 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자면, 저도 지금도 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이긴 한데,
좀 많이 극적으로 좀 변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진짜 숨을 쉬기 위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곤 했죠. 워킹홀리데이로 떠났던 호주가 그랬고, 영주권을 위해서 떠났던 캐나다가 그랬고,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만뒀던 요양보호사 생활도 그랬죠. 정말 어떤 급여나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제가 가진 역량으로는 어차피 200 언더입니다. 아니, 2, 300 언더죠. 그냥 200 왔다 갔다 그냥 최저임금 왔다 갔다 수준이니까. 근데 이마저도 이 돈마저도 안정감을 느끼면 그냥 안주하는 타입인데 무슨 500이니 1000이니 그런 베팅을 하는 게 우습죠. 근데 저는 이제 삔또가 나가면 그냥 다 버리고 떠날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타입이거든요, 이제는. 왜냐면 어쨌든 한 번 인생에서 파도를 좀 겪었기 때문에 크게 미련이 없어요,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. 지금은 그냥 다 모르죠, 사람들은.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말하지 않으니까. 저는 결심이 서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로 좀 많이 변했습니다. 그냥 시간 빌 게이츠처럼 하루하루 그냥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는 못 참는다 가야겠다 하면은 바로 떠나는 그런 성격이 됐죠. 왜냐면 안정감을 추구하다 보면 지옥을 맛볼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무튼 젊은 청년들에게는 심리 상담이나 이제 정신건강 관련해서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, 근데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라는 개념이라서 좀 접근성이 좀 많이 두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요. 왜냐면 마치 거길 가면 환자가 된다라는 마음도 있을 테니까. 근데 이제 심리 상담은 느낌이 약간 뭐 병이 없더라도 그냥 심리적 고민 좀 해결해보자 이런 느낌인데 좀 비싸죠 원래. 그래서 대학 그 심리 상담 센터가 우리 돈 없는 학생들, 물론 돈이 많은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여유 있는 학생들은 없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하고, 또 심리 상담과 더불어서 또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자살률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이게 뭐 꼭 대학 안에서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좀 최소한의 지금 OECD 자살률 1위의 그 아성을 좀 스스로 깰 필요도 있는데, 너무나 재정 지원율도 떨어지고 심지어 대학 심리상담센터 지원도 떨어지고,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번 자살자 그 통계는 수시로 쓰여지는데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협의는 전혀 발생되지 않고, 그냥 일부 뭐 약간 자원봉사적인 느낌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 외에는 그런 후원을 통한 움직임 외에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. 저도 도움이 된다면 자격을 갖춰야 될 텐데 자격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. 네, 아무튼 대학 심리 상담센터의 이런 지원의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좀 찾아봤고요. 네,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